네, 우리나라가 이제 8강에 진출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16강 진출했을 때 사우디 전력을 분석을 했었는데 약간 분석대로 나오긴 했었어요. 주요 선수들의 움직임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번에도 이제 호주 경기고 되게 중요한 경기입니다. 또 네. 호주는 그 말 그대로 이번에 어떤 대회를 보니까 단단해요. 늪축구예요. 늪축구. 네. 그런 축구를 구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매 경기 답답하긴 했습니다만은 자칫 더 말리게 된다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굉장히 답답한 네. 그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경기인데. 게다가 호주는 사우디랑 다르게 높이랑 힘이라는 확실한 무기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우리가 그 부분에서는 확실히 고전의 가능성이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좀 철저히 할 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호주의 스타일을 보면 네. 호주는 오늘 이번 경기도 4-3-3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네, 4-3-3인데 흔히 4-3-3이 가장 공격할 때 정석적으로 변하는 구조 2-3-5가 될 거예요. 풀백을 3선에 배치를 시켜서 센터백 2명이 최후방,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1명과 풀백 2명이 3선에 3명,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2명이 올라가면서 전방에 5명. 네, 이렇게 2-3-5 구조를 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전했던 팀들을 보면 꼭 한 두세 명의 그 선수들이 기술과 빠른 어떤 네.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좀 당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중동 팀들 특히 어. 뭐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도 그랬지만 전체적으로 힘은 센데 좀 느릿한 느낌의 팀이면 우리나라가 공격적으로는 공략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호주가 우리가 이제 상성상 우리에게 유리한 면도 분명 있지만 그래도 상대가 잘하는 건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막기 위해서 이번에 영상을 통해서 또 한번 호주의 스타일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호주 빌드업식 패턴인데 딱 보면 아까 그림대로죠. 센터백 2명, 풀백이 3선이랑 같이 나란히 올라와서 3명, 그리고 화면에 안 보이지만 중앙 미드필더들이 슬슬 올라가면서 전방에 5명. 이 중앙 미드필더는 이제 측면과 중앙 사이 공간, 중앙 공격수와 윙 사이 공간을 하프 스페이스라고 부르는데 네. 그 공간을 침투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좋습니다. 이때 트라이앵글은 당연히 지금 화면에 다 잡히진 않지만 이런 구조예요. 역삼각형. 네. 네, 풀백이 뒤로 가면서 역삼각형이 기본 구조가 되는 방식입니다. 매튜라이언은 이제 아시안컵에서 가장 네임밸류 지금 풀백에게 볼을 주죠. 그리고 그 위쪽의 선수들과 측면 트라이앵글 이렇게 나오죠. 이게 네. 역삼각형 구조이기 때문에 볼 가진 풀백이 측면 넓게도 줄 수 있고 중앙 미드필더에 있는 베커스에게 줄 수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줄 곳이 2개 이상 조성된다는 게 이 역삼각형 트라이앵글의 장점입니다. 근데 이날 인도네시아도 압박을 꽤 성실하게 해서 지금 보면 호주가 볼 주고받는 속도가 빠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빠르게 달라붙어가지고 지금 왼쪽 윙에 있었던 보스 선수에게 바로 공을 뺏기 위한 사전 준비가 상당히 잘 돼 있죠. 네. 실제로 여기서 보스 선수가 볼을 뺏기기는 합니다. 그래서 활약을 하고 있고요. 오, 뺏겼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다리를 집어넣고요. 아스나위. 결국 양쪽 풀백들이 볼 잡았을 때의 선택을 우리가 잘 주시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볼 끊고 이렇게 빠르게 역습하는 게 사실 좋아요. 음. 물론 뭐 인도네시아 공격도 여기서 무리에 그치긴 했지만 네. 순간적인 그 뒷공간이 열리는 상황, 풀백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만약에 압박에 둘러싸면서 볼을 뺏겼을 때는 공간들이 열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센터백들이 사우타도 그렇고 로이즈도 그렇고 사실 많이 느립니다. 이 느리다는 점을 우리가 분명 이 수타나 로이즈의 어떤 미스를 느린 점을 우리가 볼 끊고 역습을 나가면서 속도로 공략을 한다면 순간적으로 호주가 그 우리의 빠른 역습에 대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 또 하나 호주의 스타일이라면 이 풀백들이 결국은 2-3-5의 대형을 지금은 그리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풀백들까지 올라가서 2-2-6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센터백 2명, 3선 3명, 그리고 전방에 이렇게 5명 네. 이렇게 구조를 띄고 있는데 슬금슬금 풀백들이 볼이 가는 위치에 따라서 올라가려는 제를 네. 합니다. 오른쪽에 존스도 그렇고 왼쪽에 베이치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본다면은 우리나라랑 비교해 본다면은 우리나라는 좀 풀백들이 좀 많이 벌려서 볼을 받는다고 치면 여기 풀백들은 좀 더 이제 센터백 네. 쪽으로 가운데 쪽으로 온 다음에 빌드업에 참여하는 그런 네, 그림. 맞습니다. 자, 해리스타 다시 한번 개신. 자, 여기서 이제 공을 이제 주고 천천히 들어가죠. 이제 돌리면서 이런 순간적으로 윙이 내려오고 풀백이 올라가는 그림이 그렇죠. 나오고 완벽한 빌드업을 하려는 게 이제 호주 스타일. 반대로 왼쪽 풀백인 지금 베이치 선수까지 올라가면 네. 덩달아서 왼쪽의 숫자도 늘어나는 상황이 조성이 될 겁니다. 조별리그 전체 지금 이제 맥그리 선수죠, 4득점으로 중앙 미드필더. 그렇게 많은 득점을 한 근데 호주는 이때도 보면 왼쪽 숫자가 지금 다 올라가 있어요. 네. 이거는 그만큼 측면 오른쪽도 그렇고 왼쪽도 그렇고 순간적으로 호주가 굳이 3선에 상대 전형에 따라서 계속 이
좌우 풀백들이 위치를 후방에 지키지 않고 순간적으로 올라가면서 네. 오히려 다른 자원들이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길을 조성해 줄 수 있다. 좋습니다. 그러면서 측면의 숫자가 순간적으로 한쪽 측면에 3명 음흠. 이렇게 나오는 구조가 뜰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측면에 있는 자원들과 중앙 미드필더 자원들이 콜플레이를 좀 잘 해줘야 됩니다. 이럴 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팀의 전체적인 빌드업의 목적을 봐야 되는데 일단 이 센터백 2명 있죠. 네. 소타랑 로이스랑 계속 볼을 그냥 서로 주고받아요. 천천히. 템포가 주고받습니다. 전체적으로 느리구나. 느려요. 빠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호주의 목적이 뭐냐면 천천히 주고받거든요. 상대가 그러면 따라 나올 거잖아요. 조금씩 앞으로 나오게끔. 예, 따라 나올 때 발생되는 사이사이 공간에 이렇게 선수들이 있거든요. 이쪽으로 볼을 넣어서 사이사이 공간을 공략하려는 의도를 취합니다. 근데 그 공간이 안 나온다? 계속 볼을 주고받아요, 그냥. 천천히. 생각보다 롱패스를 주되게 올리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은 초반은 좀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일단 좀 간을 좀 봐야 되겠는구나. 네, 괜히 올라갔다가 사이 공간 내주면 거기서 호주의 노림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롱패스를 생각보다 많이 올리지 않습니다. 어허. 주고받아요, 그냥. 천천히. 엄청 끈질기구나. 네, 그래서 축구예요. 네. 근데 이렇게 인도네시아가 좀 나오잖아요. 그러면 서서히 그 사이 공간으로 이렇게 볼을 줍니다. 지금 최전방 공격수였던 포르나르리가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이 공간에서 볼이 순환되는 모습이 나오죠. 후방에 있는 자원들끼리 천천히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계속. 네. 그러다가 지금도 보면 이제 측면 쪽으로 볼을 보내는데 바쿠스. 측면으로 볼을 보내면서 크로스가 나오고 이 풀백이거든요. 지금 네. 오른쪽 풀백 존스 선수에게 미드필더들까지 활용을 해서 볼이 갔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바인이나 아니면 최전방에 있는 포르나르리 같은 선수들이 이때 바로 침투를 가져가는데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침투를 가져가서 2, 3, 5의 구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후방에서 천천히 볼을 돌리다가 한번 네. 악셀을 밟으면은 순식간에 박스 안쪽에 많은 선수, 박스 근처에 많은 선수를 포진시키면서 득점을 노린다.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가 베커스 선수 그리고 여기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가 맥그리 선수인데 지금 왼쪽 중앙 미드필더에 있었던 어바인 선수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갑작스럽게 침투를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엑셀을 밟을 때 우리가 그 타이밍을 봐야 되는구나. 네. 얘네 오는구나. 그렇죠. 그걸 대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측면으로 볼이 갔을 때 크로스가 나오면 반대편 자원도 침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잘 처리하고요. 지금 존스가 올려주고 반대편에 침투하던 선수의 득점이죠. 네. 네. 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올라왔을 때 대응이 안 됐구나. 그렇지. 이 장면은 너무 부럽다. 아, 크로스 올렸을 때 이제 박스 안쪽에 숫자가 좀 있는 거. 네. 숫자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흘러나와도 또 먼 쪽 선수에게도 또 이제 기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간마다 지금 선수들이 있죠. 네. 주요 선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갔던 어바인 선수. 음흠. 기본 위치는 왼쪽 중앙 미드필더인데 여기서 어바인 선수의 위치를 제가 조명을 해드릴게요. 서 있는 인도네시아. 지금 어바인 선수를 보면 왼쪽 중앙 미드필더인데 원래 이 위치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어바인 선수가 지금 오른쪽으로 빠져 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른 자원들, 보일이나 보스 같은 자원들과 위치를 바꾼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어바인 선수가 슬금슬금 볼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오른쪽으로 빠졌는데 당연히 이 선수가 없던 선수가 갑자기 들어온 거니까 여기는 자유롭습니다. 네. 굉장히 자유롭게 인도네시아가 어바인 선수를 놓치고 있는 점을 볼 수 있죠. 공격수 조던 보스가 중앙 미드필더가 저기까지 벌린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지금도 구조는 어쨌든 2, 3, 5는 동일해요. 그 다음에 이제 풀백하고 중앙 미드필더가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바인이 반대편에 가 있습니다. 공간상 이점이 있고 이 선수가 볼도 좀 그냥 저돌적으로 잘 몰고 가는 스타일인데다가 네. 네, 보면은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갖고 있어요. 투지도 있고 어바인을 순간적으로 놓칠 시에는 우리가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되고요. 지금은 어바인 선수가 왼쪽 중앙 미드필더에서 원래는 이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넓게 빠져 있습니다. 넓게 빠져서 볼까지 받을 수 있는 위치를 인도네시아 수비가 지금 놓치고 있는 쪽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선수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면 중앙 미드필더인데 중앙이만 국한되지 않고 오른쪽 왼쪽 가릴 것 없이 잘 벌리잖아요. 네. 확실하게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진짜 체크 잘해야 돼요. 어바인만큼 호주에서 스위칭을 넓게 가져가는 선수는 저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바인은 진짜 스위칭 잘 가져가요. 누가 따라갈 것인지. 네, 누가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은 저 측면으로 빠졌을 때 자기가 못 간다 그러면은 코너에서 간다. 그쵸. 잡아야 된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약속은 있어야 되겠네. 그리고 이렇게 어바인이 미끼가 되면 다른 자원들이 오히려 어바인이 만들어주는 공간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거 대비를 진짜 잘해야 됩니다. 보스에게 지금 이렇게 왼쪽에 폭을 벌려주잖아요. 그러면 사이 공간으로 볼 받을 수 그 있는 나올 수 것들, 있죠. 공간이 있죠. 그렇죠. 움직임이 네. 나오죠. 그리고 나서 다른 선수들이 받으러 나오거나 네. 그 위치에 서 있으면서 이렇게 연결을 해준다. 맞습니다. 근데 호주 이거 지금 보니까 네. 수비 라인에서 좀 템포가 느리다는 느낌은 있지만 확실히 이 공격을 하는 지역
제가 뭐 이런 용어를 쓰는 게 되게 익숙하진 않지만 페넌트레이션 지역. 아, 네. 네, 그 지역에서는 왠지 속도감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네요. 상대 진영의 박스 3분의 1 근처라 진영. 3분의 1 진영 네, 전체 네. 경기장에서 네. 3분의 1 진영이라고 보면 되기 네. 때문에 마무리 지역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서 순간적으로 템포가 네. 올라옵니다. 다음은 이제 수비 컨셉인데요. 호주는 늑축구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약간 주저앉고. 그쵸. 네. 약간 천천히 하고 네. 그런 느낌. 실제로 그래요. 일단 당연히 후방에 많은 수의 수비 숫자가 배치가 돼 있습니다. 다 일단 내려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공격을 할 때 보면 미드필더들까지 내려와서 좁은 간격을 형성하는 데 주력을 합니다.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이 단순히 그냥 숫자가 많은 게 아니고 다 높이 있고 피지컬적인 선수들이잖아요. 당연히 체감상 느끼는 그 단단함, 빡빡함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수비 숫자가 많죠. 하지만 네. 너무 길었습니다. 수비할 때 전형은 호주가 이제 4-3-3으로 보통 출발을 하는데 공격에서는 수비할 때는 이렇게 4-4-2 대형을 유지하는 편입니다. 앞쪽에서도 엄청 많이 내려오는구나. 네. 네, 엄청 많이 내려와서 수비를 하는데 결국 이 선수들이 내려와서 역습을 올라갈 때는 약간 단점이 될 수 있겠으나 아, 호주가 공격을 했을 때 충분히 뒤쪽에서 볼을 돌렸을 때 이제 내려왔던 선수들이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 간격이 되게 좁죠. 네. 앞에서 진짜. 대기하면서 이제 공간을 아예 따먹겠다라는 선수의 움직임처럼은 안 보입니다 지금. 네. 잘 안 올라와요. 음. 빡빡하게 그냥 자기 진영 지키면서 유지를 합니다. 네. 네, 이게 이제 호주의 수비 스타일이고요. 호주의 약점을 볼 텐데 아까 이제 센터백 수타와 로이스가 볼 주고 받는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수타가 실수가 좀 있는 점, 패스에서 그런 점도 주전에서 밀린 이유가 아니냐는 얘기들이 많아요. 네. 수타 선수 보세요. 이 선수거든요 지금. 스트라이크는 이제 장신이지만 이제 높이보다는 이제 속도. 인도네시아가 이날 신태용 감독이 압박을 주문하긴 했는데 이런 이런 패스는 패스 있어요. 매치업이 될것 같습니다. 네, 호흡이 좀 안 맞는다든지. 조금 압박을 가했을 때 이 수타의 수비 실수를 네, 좀 유도해낼 수 있다.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수타거든요. 네. 이 위치에 있습니다. 네. 좀 인도네시아도 압박을 하고 있죠. 뛰게 만드는 패스가 계속 들어가고 아하. 아하. 네, 이거는 수타의 단점인데 우리가 압박을 하면 분명 이런 단점을 우리가 이걸 이용할 수가 있겠네. 유도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하고 안 하는 거는 천지 차이인데 뭐냐면 제 수탄에 그 호주 19번이네. 아. 야, 저런 상황에서 패스 미스 나올 수 있어. 그럼 뒤에서 준비만 해도 그렇죠. 대응이 되잖아. 네. 잘라낼 수 있잖아. 음.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수타가 볼 잡을 때는 우리가 좀 압박을 했으면 좋겠다. 압박을 실수를 하고 실수가 나올 수 있다. 맞습니다. 네. 네. 다음은 호주의 약점. 역시 아까 수비진이 4-4-2 대응을 갖고 있다고 했지만 발이 좀 느린 편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제 호주를 만났을 때 신태용 감독은 사실 코치로서도 호주를 만난 적이 있죠. 근데 신태용 코치가 그때 호주를 만났을 때 뒷공간 침투를 우리 선수들에게 진짜 많이 주문을 시켰대요. 그리고 이번 인도네시아도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가 뒷공간을 볼 잡으면 무조건 우다다다 하면서 다 침투를 했는데 그때 호주의 수비를 보면 불안하기는 해요. 그냥 인도네시아가 뒷공간 노리겠다는 느낌으로 롱볼을 여기서 보내고 단번에 그냥 뒷공간으로 볼을 보내는 빈도가 있거든요. 호주는 여기서도 4-4-2죠. 바로 롱볼 보내요. 뒷걸음질 치면서 볼을 걷어내는데 순간적으로 빠르게 접근하는 세컨볼. 네, 이 미드필더들 세컨볼 노리기 위한 풀백이나 미드필더들 우리의 순발력. 네, 순발력이 순발력이 필요하네. 놓칩니다. 그냥 호주 선수들. 네. 우리에겐 순발력이 필요하죠. 네. 수비 라인도 뒷공간이 불안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인지 이렇게 순간 롱볼 올라왔을 때 소극적으로 수비를 많이 합니다. 볼 처리가 그래서 한 번에 안 되고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미드필더들의 이 돌아오는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결국 이 지점에서 이 벌어진 지점 여기서 세컨볼을 줄 가능성이 있다. 네. 인도네시아 선수들은 꽤 빨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전반에 보면 인도네시아가 공격기를 꽤 만들었는데 주로 이런 패턴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세컨볼 아니면 그냥 아예 대놓고 뒷공간. 네. 이런 건 우리가 이런 거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지금 딱 흥민아!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있잖아요. 황희찬이 또 만약 선발로 뛴다면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냥 내줍니다. 근데 피지컬은 진짜 좋긴 한데. 네. 우리가 어떤 부분을 노려야 되는지가 딱 네, 보이죠. 보이죠. 이 박스 한쪽만 잘 공략하면 상성이 우리랑 맞다니까.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 나는. 네. 우리가 속도로 그리고 스타의 실수를 유도하면서 그리고 어바이반 잘 대비하면서 해낸다면 네. 이전의 팀들과는 또 다른 느낌의 그렇지, 경기가 그럴 수도 나니까. 있지. 네. 네. 다만 우리가 잘해야 된다. 좋습니다. 이 얘기는 뭐 당연한 거예요. 다른 거 떠나서 여기 영상은 굳이 안 넣었어요. 네. 너무 뻔해서 세트피스 조심하려면 합니다. 그치. 네, 수타 선수 같은 근데 선수들 저 근데 무서워. 그냥 무섭죠. 키는 무서워. 그냥 네. 이거는 거두절미하고 그냥 장면을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세트피스 조심해라. 네. 이 분석을 보니까 네. 좀
아 어렵겠다 힘들겠다라는 생각 그동안은 했었는데 호주는 야 이상하다. 또 호주는 그래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래도 좀 가능성 4강 가능성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해봐요 지금. 우리가 호주가 어떤 점이 약한지 핵심만 쫙 이제 뽑아내서 경기를 잘 준비해 준다면 충분히 우리도 잘할 수 있을 거라 믿겠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이번 호주는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